안녕하세요. 통계 검정 시리즈 벌써 3회차 시간입니다. 이번 3회차는 진짜 실전입니다. AB 테스트에서 두 집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중분산 가정이란 것과 그 한계점에 대해 강의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회차를 짧게 복습해 볼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한 집단의 평균을 검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Z분포, 그리고 표본이 작을 경우에 오정치가 가요. T분포. 근데 이제 실제 A/B 테스트를 하면 한 집단의 평균을 검증하는 게 있고, 실험군, 대조군 두 집단이, 혹은 뭐, 세 집단, 네 집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집단 간의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문제를 이번 회차에서 배워볼 겁니다. 그럼 결국 쉬운 말로 두 집단의 차이가 우연인지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챕터는 두 집단 차이를 비교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앞서 배웠던 중심극한 정리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합동분산과 그리고 등분산 가정에 대한 원리를 배워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등분산 가정의 한계점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분산을 가정하고 실무에 임해야 하니를 마지막으로 3회차를 끝내보겠습니다. 먼저 두 집단 비교의 원리입니다. 먼저 이전에 1회차, 2회차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계 집단을 검증하는 거였어요. 한계 집단을 검증할 때는 요 한번 평균 X바를 기준값 U랑 비교했었는데, AB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달라요. 저희가 측정하는 건 요 차이잖아요. 여기 있는 화면처럼 두 그룹의 표본 평균의 차이, X바 A에서 마이너스 X바 B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 AB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두 그룹의 표본 평균의 차이를 보는 행위를 해야 하고요. 결국 저희가 AB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귀무 가설을 세우잖아요. 두 그룹의 차이가 없다를 취하면 두 그룹의 평균이 같다는 말이에요. 즉, 차이가 0이라는 말이겠죠. 이게 0이면 두 그룹의 지표가 같다는 거고, 0에서 멀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AB 테스트에서 측정하는 건 요 두 그룹, A와 B의 차이가 요 0에서 유의하게 벗어났는지를 검증하는 행위이고요. 그럼 결국 이 차이를 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앞서서 중심 극한 정리를 배웠잖아요. 정규 분포, 종 모양의 분포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게 중심 극한 정리인데, 만약에 그룹 A랑 B가 둘 다 중심 극한 정리를 의거해서 둘 다 정규 분포면 요거의 차이도 정규 분포일 것이다 라는 편리한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종 모양 두 개를 빼도 거의 종 모양의 수렴하게. 그래서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도 어차피 정규 분포니까 앞서 배웠던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똑같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골자입니다. 그래서 중심각한 정리가 두 번 사용되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각 그룹별 A랑 B의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다. 앞서 배웠던 중심각한 정리죠. 근데 두 번째로 만약에 A, B의 같은 실험 그룹에서 실제로 A/B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그룹의 차이도 정규 분포다. 그래서 이 차이를 표준화해서 검증할 수 있다. 결국 같은 개념으로 검증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1, 2회차 때 한 집단을 배웠는데 그게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요 등분산 검증을 할 수 있고 합성 분산이란 걸 말씀드려볼게요. 두 그룹의 차이를 표준화한다는 거는 결국 그 차이가 이제 얼마나 흔들리는지. 만약에 두 그룹의 차이가 없으면은, 즉, 비무가설이 맞으면 두 그룹의 차이가 0일 거잖아요. 그럼 결국 0에서 얼마나 흔들리는,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 분산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소식을 보시면 결국 분자,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X바, 빼기 A랑 X바 B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는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결국 분모에 똑같은 이야기니 이 표준 오차. 그러니까 이 분산을 어떻게 구하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돼. 뭐 정답은 모릅니다. 모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저희는 알 수가 없죠. 10만이 아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 똑같이 표본 분산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박한 행위를 합니다. 요 그룹 A의 표본 분산 S제곱 A랑 S제곱 B가 있는데 요걸 합칠 때 두 그룹의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하고 하나의 공통 분산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A와 B의 표준 오차를 구하려면 이 두 그룹의 분산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로 퉁쳐버리는. 즉, 두 그룹의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해버리면 이 각각의 분산을 구하는 매우 머리 아프고 알 수 없는 추정을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공통 분산을 구할 수 있어서 더 정확한 하나의 분산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등분산 개념입니다. 뭐 설명은 이런 쉽게 말해서 A랑 B랑 분산도 똑같을 거니까 그냥 하나로 합쳐서 자, 즉 두 개 분산이 똑같다라는 게 등분산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그룹의 표본 분산을 하나로 합친 거를 합동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그룹의 표본 분산을 표본 크기로 가중 평균을 내서 하나의 공통 분산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 매우 어려운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늘그렇듯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 요 표본 크기 n 값이 수식에 들어가고 요 각각의 값을 가중 평균 내서 결국 공통 분산을 하나로 구해서 요걸로 통계 검정을 한다. 쉬운 예시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학교라고 할게요. 이때 1학년 1반에 수학 시험을 10명한테 내서 평균이 7점이다. 그리고 1학년 2반한테 수학 시험을 10명 출제해서 평균 50점이 나. 이때 이 두 반의 분산이 각각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뭐 이제 1학년 1반은 10점, 뭐 한 명은 10점, 한 명은 20점, 그리고 한 명은 뭐 99점, 95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1학년 2반은 뭐 극단적으로 한 명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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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한 다음에 뭐 65점, 65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다를 수도 있는데, 요 분산을 안 달라. 비슷하겠라고 등분산 추정을 해서 두 반을 합쳐서 요 합동 분산, 더 큰 표본으로 합동 분산을 추정하는 거. 요 합동 분산의 약간의 힌트 같은 좀 쉬운 개념이라면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따르게 돼요. 결국 요 n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학년 1반만 분산에 체크하면 n이 10이잖아요. 그리고 2반만 하면 n이 10이잖아요. 근데 이걸 합쳐서 보면 샘플이 20명이잖아요. 저희는 1위회차에서도 말했듯 n값이 커질수록 분산 추정은 정확해져요. 그래서 결국 수학자들이 이 조사의 법칙을 쓰고 또 분산이 비슷하니까 분산을 인정해서 합동분산을 구하면 어차피 더 정확해지겠네. 해서 하는 게 결국 등분산 가정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근데도 궁금할 수 있죠. 왜 분산을 굳이 합치냐? 하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합쳐요. 그러면 n값이 커지고요. n값이 커지는 게 왜 좋냐? 분산 추정이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에요. n값이 커질수록 똑같은 그 중심극 한 정리에서 파생되는 기령으로 정모양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결국 검정력이 올라가요. 샘플은 같은데 합쳐서 샘플을 늘려서 보니까 더 조그만 차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투스텝이 등분산은 두 그룹의 분산을 같다고 믿는 것이고 그러면 분산을 합칠 수 있는 왜? 그럼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게 통계 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매우 쉬운 등분산까지 보셨고, 근데 뭔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걸 같다고 봐도 진짜 괜찮나? 라는 의심이 있고, 당연히 등분산의 한계점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분산을 쓰게 되는데, 이 한계점을 정확히 보고, 두 그룹의 분산이 다를 경우에 이분산을 왜 쓰는지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산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이분산이라는 이름에서 뭐 분산이 다른 거겠지.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눈치챈 거랑 이렇게 실제 그림으로 보는 거랑 이게 느낌이 훨씬 다를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아까는 두 그룹의 분산이 같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룹 A는 이렇게 좁고 뾰족한 부분이고 B는 이렇게 넓고 낮은 분산일 수도 있죠. 근데 또 이렇게 평균이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지만 평균이 비슷해도 서로 분산이 다를 수 있고 이게 이분산이에요. 즉 저희가 아까 가, 가정 어디까지나 가정했던 등분산이 실제로는 전혀 달라버린. 근데 등분산을 억지로 적용했을 때 늘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 만약에 방금 보여드린 A, B가 분산이 똑같네 라고 가정했을 땐 이런 분포를 저희가 가정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요 좁다란 애는 과대평가 그리고 넓은 그룹은 그 분산이 과소평가됩니다. 그렇죠? 실제는 이렇게 더 넓게 분포해 있는데 이게 좁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합동분산은 서로 어느 쪽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검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요. 3회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어쩔 때 등분산 가정을 쓸 수 있는가? 이걸 뭐하러 배웠냐? 라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등분산을 가정해도 되는 경우 뭐 먼저 첫 번째 유저를 정말 랜덤어블하게 무작위로 50대 50으로 나눈 A/B 테스트. 왜냐? 저희가 무슨 처치를 할 거잖아요. 뭐 이제 넛지를 하든 필터를 넣든 세 개는 듣고 하든. 근데 처치하기 전에는 두 그룹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동일할 거야. 왜냐면 뭐 전체 100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50대 50으로 갈라도 분산은 똑같을 거니까. 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 과거 데이터인 거죠. 뭐 이제 1학년 1반, 1학년 2반에서 아까 똑같은 수학 시험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분산이 나온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상당히 수학적이지만 분산 동질성 검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이 검정을 통과했을 경우 반대로 이제 가정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왜냐하면 가정하면 안 되는 경우에 분산을 가정했을 때 저희가 회사에서 혼나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신기능이 있잖아요. 신기능이 기존 그룹의 분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00명을 모아서 실험하더라도 그 100명이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명은 똑같이 과일을 좋아해요. 한 명은 배를 좋아하고 또 딸기를 좋아하고 뭐 그런 느낌이라. 터치를 통해서 그 일부만 반응해버리면 결국 분산이 달라져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럴 확률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정확히 20대 50이란 걸 됐어요. 구현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그룹의 표본 크기가 일찍 크게 다를 경우. 물론 이건 실험 설계자의 미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이제 이분산이 관찰된 적입니다. 근데 결국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실무적으로는 어떠냐? 결국 등분산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웰치스 t-테스트란 걸 쓰게 돼요. 통계 검정의 한 종류. 왜 이걸 쓰냐 했을 때 사실 이걸 쓰면 등분산일 때에도 손해가 없고 이제 실제로 이분산이 훨씬 정확하게 검정이 돼요. 근데 그럼 사실 등분산을 간정하고 합성분산을 쓰는 건 위험한데
이걸 썼을 때 손해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요 웨지 테스트를 쓰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선 상황에서 저희 먼저 배웠던 Z 검정, P 검정을 쓸 수 있는 테스트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는 있죠. 애초에 T 검정은 굉장히 표준적인 테스트고 합동분선, 요 등분선을 전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용은 가능한데 신뢰가 없죠. 신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산이 진짜로 크게 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분산은 이랬을 때 요 P 값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분산 자체가 두 개가 다르니까. 그래서 잘못된 결론이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써야 되고 조금 더 정확한 통계 검정 방식 필요하고 그게 다음 사회차에서 말씀드릴 웨이티스 테스트. 네.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 앞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실 요 사례, 네. 챕터 3을 처음 시작했을 때 평균은 같은데 알고 보니까 분산이 완전히 달라.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 회색 라인이 대조군의 분포고요. 요 노란색 박스가 실험군의 분포입니다. 이제 실험군은 완전 적은 케이스 많고 높은 케이스도 많고 가운데는 좀 적고 이제 대조군은 중앙값이 제일 많은 굉장히 평범한 정규 분포였는데 평균은 같잖아요. 근데 뭐 중위값을 해보거나 최빈값을 세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없던 튜토리얼 같은 기능을 배포해서는 이제 일부 유저에겐 큰 효과예요. 뭐 튜토리얼이라면 당연히 이제 신규 유저에게 큰 효과가 있어요. 기존에 뭐 한 6개월, 7개월 쓰던 헤비 유저 뭐 별로 효과가 없었어. 너무 당연할 수 있어. 근데 평균치가 한 이게 일주일짜리 실험이었는데 2일차, 3일차 해볼 때 평균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분포를 보고 이렇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서 약간의 소름이 끼쳤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둘 다 비슷한데 분산이 다른 케이스가 당연히 있고 요것의 문제는 저희가 보통 A/B 테스트를 AI한테 뭐 검증을 시켜줘 이러면 이제 평균을 딸까 해서 뭐 평균 3%, 3%, 지금 비슷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분포를 보면은 완전 양파된 경우가 있어요. 뭐 그 이상에서 한 뎁스 더 간다면 요 극단값에 있는 사람이 뭐 여기 중앙값이랑 같은 세그먼트인지 볼 수 있겠고 뭐 두 번째로는 이들의 가입 일자를 보고 왜 이렇게 같은 처치를 했는데 결과가 차이 나는지 조금 더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고요. 일반적인 IT 업계에서 A/B 테스트란 건 뭐 한두 명을 가지고 실험하지 않기 때문에 요 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사실 평균만 보면은 결과를 극심히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석가는 귀찮더라도 저도 늘 지키지는 못합니다. 항상 이 분포를 보고 조금 실험고에 다른데 이렇게 좋은 값을 보이는 애들이 실험고에 더 많은데 효과 있는데요? 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의지만 있으면 1뎁스, 2뎁스, 3뎁스 나아가면서 더 좋은 결론을 추론할 수 있어서 분포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한 직무인 것 같습니다. 분석가는.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등분산했을 때 위험한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유저층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튜토리얼식처럼 뭐 정말 심플하게 신규 기존 부하의 유저마다 신기능을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세그먼트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동일한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세그먼트가 다르면 다르게 반응하는 게 저는 정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은 똑같은데 일부 그룹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완전 소수, 특이한 케이스, 뭐 이상치일 수도 있고 그런 유저가 분산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서비스도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어, 종이값 체류 시간 예시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뭐 체류 시간 평균을 했는데 뭐 거의 1800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엄청 오래 있나 했는데 종이값을 봤는데 뭐 한 300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즉, 뭐 컴퓨터 켜놓고 그냥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그 냅두는 사람은 뭐 거의 초가 뒤에서 말도 안 되게 높게 찍히거든요. 뭐 한 9천 초 막 이렇게 찍히는데 그 유저들이 평균을 왜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뭐 프로모션이나 가격 실험에서 특히 그런 거 같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실의 A/B 테스트에서는 등분사연이 오히려 예외 사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등분산 가정은 좋을 때가 있는데 사실 나쁠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최소 실무에서는. 그래서 양날의 검인데 등분산이 있을 때는 당연히 샘플 수가 늘어나니까 분산 추정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분석력도 올라갈 수 있는데 등분산이 틀려 버리면 이제 분산 구조가 아예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오답을 만 그래서 등문사는 그 자체로는 엄청 편리한 가정이고 거의 중심극한 정리만큼이나 심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저희는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가 더 크리티컬하죠. 뭐 정말로 돈을 많이 쓰는 실험도 있는데 가끔 이제 몇 천만 원이 된다던가 몇 억 단위를 다루는 실험을 할 때는 정말 어떻게 검정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 설계에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옳다고 판단한 게 정말 중요하고 틀렸다고 판단했을 때 그 돈과 많은 리소스와 많은 논의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습입니다. 저희가 실제 A/B 테스트 상황, 집단이 한 개가 아니고 두 집단 이상일 때는 요 두 집단의 그 결과의 차이를 통계 검정하는 거고요. 이때 중심국한 정리가 한 번 더 사용돼서 어차피 정교 분포를 검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그룹의 분산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분산은 실제로 모른다. 그래서 수정해야 되는데 분분산으로 두 그룹 분산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그룹의 분산을 합쳐서 합동 분산으로 더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다. 근데 실제로 분산이 달라버리면 이제 이 분산 상황에서 합동 분산은 왜곡을 나올 수 있다. 그 왜곡이 크리티컬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오늘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제가 생각했던 마지막 화해처럼 코앞까지 왔는데, 네. 벌써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튼, 다음 사회처에는 분산이 이렇게 달릴 때, 이분산 때는 그럼 어떻게 검증해야 되냐. 결국 이 내용이 이제 웬만한 가장 많이 쓰이는 A/B 테스트 상황에서 실제 검정 방식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분분산 가정 말고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실 이 분산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짱구를 굴리는 방식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가정을 아무것도 없이 쓸 경우에는 정말 리스크를 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처음에는 그런 가정을 맹신하고, 그리고 이거 그냥 수동분산으로 쳐버리면 엄청 심플하네. 이렇게만 외웠었는데. 저렇게 분포를 봤을 때 아예 결과가 달라지는 케이스를 보니까 굉장히 섬뜩해지면서 아, 내가 진짜 인정받고 좋은 분석가가 되려면 이런 기본적인 과정이 맞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더 정확한 방식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인정받는 분석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통계 강의를 하는 것부터가 사실 제 스스로 이 개념을 인지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큰 것 같아요. 네, 여튼 3회차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일차 때 뵐게요.